덧셈 정리의 예제로 덧셈 정리래. 뭐 하는 거야? 수학적 확률의 예제로 살펴보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지정된 8개의 좌석에 남학생 6명, 여학생 2명이 한 명씩 앉는데 여학생 2명이 앉은 좌석 번호의 차가 10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문제 보겠어요? 17번. 이제 우리가 수영도를 할 때 푸는 게 아니라 수영도를 할 때 봤던 문제죠. 이게 이제 수능 문제였는데 수형도의 예제로 다루었던 문제다. 그런데 두 문제를 비교해 보면 진술 형태가 동일하다. 그래서 좌석 번호의 차이에 대해서 제한을 걸었다. 내가 원하는 건 이제 맞건 틀리건 먼저 풀라고 한 문제를 풀 때 이런 수업에서 다루고 강조했던 문제는 네 머릿속에 있어서 소환이 되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풀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까. 지금 수학적 확률이잖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인데 이 문제의 주제는 경우의 수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경우 나누기와 수형도다. 사실 이 문제는 확률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죠. 그냥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는 경우의 수 문제를 이 확통에서는 확률 문제로 내서 묻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전히 경우 나누기와 수형도는 중요하다. 근데 이제 배부한 해설 프린트를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하고 경우 나누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의 주제는 수형도다. 수능 문제를 수형도로 풀었듯이 수형도다. 그래서 수형도란 말은 안 있어 보이죠. 그런데 있어 보인다고 가정했을 때 있어 보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 싸그리 다 나열하세요. 그래서 여학생이 앉는 자리 중에 하나를 1이라고 하면 11이라고 하면 12. 차가 12하만 되면 되죠.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럼 12, 13, 그 다음에 2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 12면 내가 수형도라고 적긴 했지만 너무 단순해서 수형도로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12, 13, 21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점점점 마지막에 있는 건 32, 33 이렇게 된다는 거고, 다음에 몇 개가 나온다고 해설이 되어 있니? 15개다. 뭐죠? 그러면 총 8팩. 그 다음에 15 곱하기 자리 바꾸기, 그리고 남학생들 6팩. 이렇게 적혀 있나? 이런 문제인데, 너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프린트를 풀 때, 이게 연상이 되었는가? 이걸 좀 반성을 해봅시다. 수능 3개국 문제. 너 연상이 되었니? 너는? 정말? 연상이 되었다고?
이러지. 기분이 안 좋은데? 뭐 좋은 말을 왜 붙이는 거야?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학습 상태의 밀도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어요? 오케이.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잠시만. 문제는 좀 쉬우니까 손을 들었다가 풀어보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받으세요. 자,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 체육대회 100m 달리기 시합에서 1학년 학생 1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3명 결승에 올라가서 이들을 일렬로 세울 때 같은 학년끼리 이웃하지 마라고 하면 일단 3학년 3명이 먼저 들어와야죠. 3학년 3명. 그래서 얘부터 세우겠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났으면 좋겠어요. 얘들이 이웃하면 안 되니까. 3학년 3명이다. 이제 포인트가 여기 빈자리가 사이가 여기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한 명 이상 들어가야 돼. 그죠? 이랬을 때 경우 나누기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드네요. 뭐 풀이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춥구나. 잘 됐다. 안 졸릴 테니까. 경우 나누기를 이제 하는 게 문제거든. 쟤는 수용도라면 얘는 경우 나누기다. 그럼 경우를 어떻게 나누는데요? 1, 2학년 합쳐서 1학년, 2학년 합쳐서 3명이잖아. 그 3명이 여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 1 더하기 2다. 그 다음에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다. 이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오케이? 그래서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쉬우니까 이걸 해보면, 이것부터 해보면 이건 그냥 쉽죠. 그래서 뭐 3학년 3팩은 나중에 곱하고 그러면 111이니까 111이면 이 경우밖에 없죠. 직접 머릿속으로 해봤더니 여기이거나 여기이거나 그래서 곱하기 2고 이거 같은 경우라면 그냥 3팩 곱하기 3팩이죠. 3학년하고 1, 2학년 그리고 곱하기 이거 두 개. 그래서 얘는 쉽다. 그럼 이제 이쪽이죠. 1, 2학년 그러면 이제 여기서 2학년 2명, 1학년 1명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는 1학년과 2학년이 가야 된다. 그러면 1학년과 함께 할 2학년을 선택을 하자. 거기에 1학년이 가고 나머지 자리에. 그러면 걔들끼리 자리를 바꾸자. 그러면 나머지 자리에는 남는 2학년이 자동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좌우 바꾼다. 그래서 2팩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따라서 답은 어떻게 나오죠? 따라서 답은 6팩
그래 3, 저 위에 거 얘는 얼마니? 2 그냥 8이죠? 아 곱하기 3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3팩하고 왜 저기는 3팩을 안 해? 그래서 곱하기 3팩 그러면 48? 얘는 72 이게 6분의 1이 나와야 하는데 6분의 1이 나오나? 오케이? 그래서 이게 130인데 130 예, 6배가 120이죠. 재밌냐 이년아. 선생님 해매는 거 보니까 한두 번이야? 더센 미쳐버리겠네. 미치겠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정답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정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 누군가가 이렇게 풀면은 평이해 보이죠. 다만 뭐 접근 방법이 이것만 있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엔 그냥 이게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발상이 아닌가. 그랬을 때 이 교훈 나누기에서 포인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3학년부터 먼저 세운 후에 여기는 반드시 들어간다. 그럼 3명이 여기 다 들어가는 경우와 적어도 1명씩 들어가고 남는 1명이 가는 거를 경우를 제대로 나눌 수 있다라면.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수학적 확률의 정의로서 이 예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빨간색을 보면 경우의 수에서 강조했던 수용도와 경우 나누기가 여전히 핵심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어요.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칭찬할 만한 풀이 보겠어요. 되고 있는 거지. 칭찬할 만한 풀이죠. 왜? 짜잔. 봤냐? 이렇게 푼 학생도 있어요. 내가 수용소를 존나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푸는데 내가 이걸 나눠준 이유는 이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근데 얘가 제일 빨리 풀었었어. 얘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닌데 그리고 뭐 원한다면 이렇게 푸는 걸 막지도 않을 풀이야.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기본적인 원칙이 머릿속에 확립되어 있고 그 원칙이 다른 방향성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이런 원칙을 따라서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해보세요 라는 의미로 나눠줬어요. 참고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확인받으세요. 자, 보겠어요. 주머니 안에 흰 공 1개와 붉은 공 1개가 들어있는데 꺼낸 공이 흰 공이면 흰 공을 넣고 흰 공이랑 붉은 공이랑 파란 공 중에 임의로 넣고 꺼낸 공이 붉은 공이면 붉은 공이나 파란 공이면 다시 넣지 않는다. 4번 한 후에 주머니에 공이 남아있을 확률을 구하세요. 사실 이 문제가 덧셈 정리 문제인데 지금 수학적 확률을 하면서 경우의 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수형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과서에 있던 문제인데 나눠준 해설은 그 교과서 뒤에 있는 그 해설이거든. 근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보겠어요. 풀어보면 나는 수형도로 풀겠다. 그러니까 이 수형도라는 말을 구호로서만 알아두려고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이렇게 이런 문제를 통해서 배우려고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붉은 공과 여기 봐, 흰 공. 그 다음에 파란 공, 붉은 공. 세 종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얘는 꺼내면 다시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얘들은 꺼내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수학은 논리학 같은 거니까 이게 같다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왜 그냥 흰 공, 붉은 공 안 하고 파란 공을 왜 넣나요? 흰 공, 붉은 공 하면 2분의 1이 되니까 답이 이 경우든 저 경우든 같은 정답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므로 이걸 3분의 1, 이거를 3분의 2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자. 그래서요. 처음, 초기, default, you know? default 값은 지금 문제에서 흰 공과 붉은 공이 하나씩 들어있다. 이거죠. 잘 봐. 1회, 2회, 3회, 4회를 해서 4회 때 주머니에 공이 남아있어라 이거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뽑아. A를 뽑았다. 그러면 A가 되거나 B가 되거나, 그죠? B를 뽑았다. 그러면 A만 남는다.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거 어렵나? 이렇게 하는 순간 게임이 끝난 거거든. 그럼 얘는 지금 여기서 일로 간 거랑 똑같죠? 수열, 점화식처럼 B, B, A. 그렇게 보면 얘는 무조건 남아있겠죠. 이 경우는. 이 경우는 남아있다고 보장을 못하는데, 왜냐하면 A를 잠깐만 여기서 벌써 남는 게 확정되나? 잠시만 B, A, B. 여기서는 확정이 안 되는데 여기는 확정이 되지. 이거를 뽑고 하나 남았다. 뽑으면 안 돼. 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고 얘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얘는 된다. 얘는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하나 뽑으면 3회가 되는데 그럼 B가 나왔어. 하나 뽑으면 끝난 거죠. 이해 갔나? 얘는 A이거나 B이거나. 얘는 무조건 되죠. A가 됐든 B가 됐든. 얘는 안 돼. 아니 물론 여기 된다는 걸 여기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해봐서 여기가 다 되네. 여기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해 갔나? 얘는 뽑으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뽑고 B 또 뽑으면 안 돼. 그 얘도 안 돼. 그럼 얘는 A거나 B거나 이거 안 돼. 그럼 얘는 A이거나 B이거나 그럼 이건 안 돼. 그래서 이거 돼. 이거죠. 그래서 해설처럼 몇 개의 경우가 나와? 3개의 경우가 나오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A를 뽑아야지. A를 뽑으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다시 A가 나와야죠.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똑같이 되니까 이것의 제곱이다. 이거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럼 얘는 여기까지는 똑같으니까 6분의 1.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 잠깐만.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야 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그러면 A죠. 그러면 1 곱하기 3분의 1. 그럼 이거죠. 다시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되나? 오케이? 그러면 배부한 해설이랑 일치한다 봅시다. 일치하면 답이 된 거니까. 6분의 1의 제곱 이거 그래서 답 나왔네요.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런 문제에서 보듯이 핵심은 뭐야? 수형도. 지금 덧셈 정리에서 출격시켜야 될 문제를 지금 여기서 출격시켰는데 저기서 수형도가 수형도 같지 않은 수형도처럼 느껴지니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수형도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확률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통계에도 또 나와. 그런데 이제 그거를 거기서도 결국 얘도 해설을 수형도로 하진 않았지만 그 수형도와 같은 현상이지. 시작 1회, 2회, 3회, 4회에서. 그런데 나머지 경우를 같이 하지 않고 위에서 연역적으로 생각한 후에 그거를 밑에서 나열을 고려해서 되는 경우만 나열을 한 거죠. 지금 나처럼 수용도로 해서 안 되는 걸 확인한 게 아니고 되는 경우만 지금 나열을 지금 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이해를 잘 못한 건데 수용도가 이래서 중요하다가 주제였어요. 이해 갔죠? 참고로 이걸 다 더하는 건 이걸 이제 다 더한다잖아. 더하는 건 덧셈 정리였어요. 그래서 덧셈 정리에서도 이렇게 사용이 된다. 정리하세요.